의자에 묶인 채 팬티와 민소매 차림으로 촬영된 황기만의 영상이 제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전달된 그 순간, 드라마는 다시 한번 모든 판을 흔드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인은 유괴 사건의 배후에 기찬과 홍 사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리를 무너뜨릴 디자인 표절덕까지 완성하며 반격의 포문을 열었죠. 세리는 아무런 검증 없이 제인의 도면을 제출해 이제 표절녀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도유경은 강승우에게 감정적 접근을 시도하며 미란과의 새로운 대립축을 형성하려 합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 과거의 죄, 위선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며 모든 인물의 운명이 흔들릴 51화.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부터 살펴본다면 강제인은 이번 회차에서 다시 한번 공격자의 위치로 도약합니다. 황기만이 유괴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제인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찬, 김한, 홍 사장을 모두 제압할 복수의 주체로 나섭니다. 디자인 표절 던 역시 단순한 경쟁이 아닌 전략적 역공이었죠. 제인은 기찬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한 후 법적 사용 불가능한 도면을 미끼로 던졌고, 세리가 그대로 제출하면서 제인은 회사 안팎의 신뢰를 동시에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도윤과의 신뢰관계가 단단해지는 가운데 제인은 김한의 납치 사건을 복수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더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윤은 철저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인의 설계에 대한 법적 자문과 기술적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동시에 황기만의 납치 사건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도윤은 도상무와의 공조를 통해 회사 내 또 다른 비리 구조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윤의 행보는 단순한 복수에 그치지 않고 YL 내부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개혁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제인에 대한 감정선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이 감정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강세리는 이제 몰락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기찬이 넘긴 제인의 도면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한 세리는 이번 회차에서 표절녀, 무능한 디자이너, 가짜 회장 딸이라는 삼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영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은 자멸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리가 숨기고 있는 출생의 비밀이 자영이나 미란 혹은 오성에 의해 폭로될 경우 그녀는 단순한 이미지 실추를 넘어 법적 도덕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황기찬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한의 납치 영상이 공개된 시점부터 기찬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죠. 유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치적 기업적 지위 모두를 상실할 위기입니다. 기찬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황기만을 다시 제어하거나 반대로 제인에게 가짜 제보를 흘려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역공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상무, 도윤, 제인이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기찬이 홀로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자영은 세리의 막말과 자극에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은 본능적으로 세리가 가짜 회장 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과거 자신이 목격했던 단서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영의 입에서 터져나올 한마디는 세리의 정체를 뒤흔들 결정적 증언이 될 수 있으며, 자영이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주변 인물들이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강미라는 도유경의 접근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우와 유경의 거리감이 가까워질수록 미라는 모성적 불안을 넘어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까지 압박을 느낍니다. 정호성과의 갈등은 승우의 출생의 비밀이 터지는 순간 정점을 찍을 수 있고, 이 시점에서 미라는 과거의 진실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으로 덮을 것인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도유경은 이번 회차에서 새로운 방식의 생존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돌입한 후 전 사돈인 승우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며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행보는 미란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고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승우를 사이에 두고 격화될 것입니다. 유경의 접근이 진심이든 이미지 세탁용 전략이든 그 진위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여왕의 집 51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본다면 첫 번째 전개는 디자인 표절 논란의 폭발입니다. 제인은 세리에게 법적 사용이 불가능한 요소를 일부러 삽입한 가짜 도면을 흘려주었고 세리는 이를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YL 그룹 내부 경합심사에서 세리의 디자인은 무효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세리는 표절자라는 치명적 타이틀과 함께 회사 내 입지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제인이 도면 원본과 전달 경위를 공개한다면 세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개는 황기만의 납치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입니다. 팬티와 민소매 차림의 황기만이 촬영한 영상에서 가족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점은 이것이 자작극이거나 누군가에 의한 협박 영상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인 측이 이 영상을 여론전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기찬과 홍 사장 측은 이를 반격의 빌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황기만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유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개는 도상무의 본격적인 배신 선언입니다. 도상무는 그동안 기찬의 협박에 의해 스파이 역할을 해왔지만 제인과 도윤의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의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기찬이 숨기고 있는 내부 비리 정보나 과거의 불법 거래 자료를 넘기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찬은 내부의 적까지 생긴 셈이 됩니다. 도상무의 배신은 기찬에게 마지막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개는 도유경 미란 승우의 3자 대립입니다. 도유경은 승우에게 연민을 가장한 접근을 시도하며 감정적 동요를 유도하지만 미란은 이를 간파하고 즉각적인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에는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승우는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미란과 유경의 심리전이 표면화되는 동시에 승우의 정체성 혼란과 감정선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왕의 집 51화는 단순한 드라마 전개 이상의 전략적 분기점이 될 회차입니다. 제인은 기찬 세리기만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두 개의 무기, 즉 디자인 표절과 유괴 진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기찬은 내부 배신자도 상무와 외부 폭로 제인의 이중 협공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리는 자멸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하강 곡선을 타고 있죠.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황기만 납치 사건의 진실 여부입니다. 과연 자작극일지 강제 감금일지 그 배후에 누가 있을지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디자인 표절 논란은 세리의 몰락과 제인의 입지 상승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선이 될 것이고요. 강미란, 도유경, 최자영 등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도 이 흐름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란은 유경과의 갈등을 통해 감정적 대응을 보일 수 있고 자영은 기억의 틈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로 세리의 정체를 폭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기만은 진짜 납치된 걸까요? 강세리는 이 위기를 반격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영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 한마디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에서는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숨겨졌던 진실, 조작된 이미지, 왜곡된 감정이 모두 폭발할 그 순간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